그리고 벡터를 배웠는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같은 경우에 이 벡터라는 게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죠. 그래서 각을 비교하고 싶다면 이건 지금 직선이지만 이걸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두 벡터가 시점이 같다라는 보장은 없었어요. 얘가 저 위에 떠 있는 요런 벡터였었던 건데 각 좀 찾아보려고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시점을 맞춘 다음에 뭐 각을 찾거나 하는 경우는 벡터에서 봤죠.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참 좋죠. 공간이니까. 그래서 그러면 각 찾으면 돼요.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건 항상 90도 이하겠죠. 한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형태로 직선이 지나간다면 얘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. 항상 작은 거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. 좀 애매하긴 해요. 말이 없으면 예를 들어 얘가 60도고 얘가 120도인데 120도라고 말하면 틀리는가? 이건 좀 애매합니다. 그럴 때는 뭐 작은 쪽으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, 그 다음에 벡터에서는 위치가 상관없어서 이게 벡터였다면 얘를 이렇게 당겨서 오는 건 하등 문제가 없었는데, 그래서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꼬인 위치에 있는데 얘의 각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하면 걔를 공간상에서 이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꼭 벡터 움직이듯이 그때 평행해서 만나게 해주면 돼요. 만나게 하고 나서 각을 찾습니다.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으면 평행하게 당기면 됩니다. 평행이동 한 다음에 만나게 해서 각을 찾으면 된다. 이게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 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.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이런 걸 읽어보면 되죠. L이 이루는 각이 90도면 이렇게 표현하자. 기호적으로. 수직 기호는 이런 걸 표현하자. 이게 일반적으로인 거지 반드시라는 말은 또 없는 거잖아. 대충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작은 거 선택합시다. 그래서 90도 이하의 각을 선택하자. 얘를 땅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바닥에 수직으로 막대가 이렇게 딱 꼽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땅바닥에 수직으로 막대 꼽았어 라고 했어. 그럼 이게 수직임을 보여주고 싶어.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아무데나 선을 이쪽으로 해서 요거 90도 되고 이쪽으로 선 끈 다음에 요거 90도 되고 이렇게 선 꺼서 얘도 90도고 얘도 90도 얘도 90도고 뒤쪽으로도 90도고 모든 땅바닥의 선이랑 전부 다 90도면 얘를 수직으로 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? 맞죠?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. 땅바닥에 꼽았는데 뭐가 수직이냐?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것도 없겠다. 비스듬하게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로는 운 좋게 수직일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수직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모든 가능한 각도를 다 재봤을 때 수직이면 얘를 수직으로 인정을 해주자 라는 이야기입니다.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우리는 수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모든 직선과 수직을 보여주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. 요건 한번 읽고, 그 직선 L을 평면에 대한 수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. 모든 직선을 다 찾아야 되는가?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읽어봅시다.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고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고 했지 뭐 수직이거나 특별한 거 아닙니다. 그냥 다른 아무거나 평면상에 아무거나 수직이면 직선 L은 알파와 수직이다 라고 하자. 방금 위에서 본 거랑 차이점이 뭔가요? L이 알파랑 수직임을 보여줄 거면 모든 직선과 요 직선과도 요 직선과도 요 직선과도 요 직선과도 수직이어야지만 얘가 수직임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방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, 이걸 어떻게 다 보여주느냐인데, 그래서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증명을 해봤더니 어떤 성질이 있느냐? 여러 개 필요 없더라. 딱 두 개면 돼.
요거 한 개만 가지고 수직이라고 할 수는 없죠. 왜냐면 얘가 붕 옆으로 넘어와 버리면 얘는 안 되니까. 그래서 아무거나 임의로 요 두 개가 수직일 필요 없습니다. 아무거나예요. 아무거나 두 개만 딱 골라서 얘랑 수직임을 보여주면 이 L은 알파랑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런가가 여기에 대한 증명인데, 왜 그런가? 이게 지금 길게 되어 있고 그림 좀 복잡한데 좀 요약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주어진 거는 직선 L이랑 두 직선이 요겁니다. 요거랑 요거예요. 요거랑 요거에 주어져 있습니다. 요거랑 직선 L이랑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직선 L이랑 알파랑 수직이 되는가, 요거랑 두 개가 수직일 때, L이랑 M이랑 N이랑 수직이면 L이 알파랑 수직인가요? 그거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. 해서 시작. 여기 위에 아까 뭐 수선에 발했는데 P가 있고 여기서부터 O를 지나서 반대편에 대칭점의 P'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현재 우리는 P가 알파랑 수직인 걸 모르니까 얘가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가서 P'가 알파랑 수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. 우린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대칭점만 잡았어요. 예를 들면 알파가 여기 있다면 P가 여기 있을 때 이게 지금 P랑 L을 연결했을 때 이게 수직임을 정확하게 아직은 증명이 안 됐으니까 P'가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대칭점이야 로만 잡은 거다, 이런 의미예요. P를 잡았습니다. 대칭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아요. 그 다음에 딴 건 몰라도 L이랑 수직인 건 압니다. L이랑 수직인 건 알아요. 대칭점이라는 말은 얘가 직선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게 여기도 90도겠죠.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는 뭐 그 합동 조건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이 서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, 합동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가능하죠. 길이 같고 90도고 얘 공통병이니까 이거 RH 직각삼각형 합동 아닙니다. SAS예요. 이거 모르거든. 빗변 아직 모르거든. 90도가 같다라는 데 써야지 90도라고 쓸 이유는 없어요. 이 변이랑 대칭이라서 이 변이랑 길이 같고 이 변은 공통으로 쓰고 있고 사이에 끼인 각이 둘 다 90도니까 너희 둘이 합동이네. 그럼 얘가 이등변이 요거랑 대응변도 같겠네 해서 지금 현재 요 노란색에서 알게 된 것은 얘랑 길이 같아요를 알게 된 거죠.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직선 L이랑 N이랑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90도인 거는 이미 알고 있어. 90도인 직선 두 개 골란 거거든. 얘면 요거 대칭점 생각해 보면 요 삼각형이랑 요 주황색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도 뭐가 되겠다? 합동이겠죠. 같이 SAS로. 이 변이랑 같고 얘는 공통변이고 여기 90도니까 반대편 90도일 거라서. 왜냐면 P랑 P'는 쭉 직선이거든. 그래서 이 주황색이랑 요 주황색이랑 둘은 합동이다. 그러면 너희 둘도 변의 길이는 같겠네.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? 요 두 개가 L이랑 M이 수직이에요 라는 성질에서 알게 된 형태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좀 강렬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? 이거를 딱 연결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이랑 요 빨간색 위에 빨간색 삼각형이랑 아래 빨간색 삼각형이랑 이거는 어떤 형태일까? 합동이겠죠. 왜냐하면 이 변이랑 요 변 같은 거는 노랑에서 보여줬고 요 변이랑 요 변이 같은 건 주황에서 보여줬고 얘는 공통변이니까 이 빨간색은 S 조건에 의해서 얘는 합동인 거죠.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? 자, 합동입니다. 그럼 현재 알게 된 게 합동이면 대응되는 각도 같고 모두 다 같아요. 다 같습니다. 여기에다가 아무 직선 G를 하나 꺼볼게요. 아무 직선. 여기 말하는 G. 아무 직선을 긋게 되면 얘가 이런 형태로 직선이 찍 생겼죠. 직선이 생기면
이 그림이 항칠하다 보니 점점 이상해지는데, 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아무 직선 그어서 빨간색이랑 교점 찾았잖아.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 나머지 부분 파란색, 요 파란색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임을 보여주고 싶어. 정신 차리고. 합동임을 보여주고 싶어. 아무 직선 그어서 교점 만드는 요 파란색 요 부분. 보입니까? 구별됩니까, 지금? 안 되면 안 되는데. 그러면, 앞쪽인데, 요, 딴 거는, 뭐, 색칠하는 거는 필요 없고, 여기에서 선분만 따로 한 번만 살짝 그려볼게요. 직선 L은 주인공이니까.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거를 노란색이랑 주황색으로 찾은 게 뭐냐는 색깔로 한번 바로 표현을 해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P에서부터 P'까지 이게 서로 이등변이라서 변 길이가 같아요. 이거 찾은 거고, 요거는 이제 확장인 거고. 그 다음 주황색에서 알게 된 거는 이미 주황색 N, 직선 N이랑 교점을 찾아서 이렇게 아무점 잡아서 요 둘이가 또 합동이에요. 이거 찾은 거고. 그 다음 빨간색은 선 한 개만 끕시다. 빨강 요렇게 찍어가지고 빨강이랑 요 위에 삼각형이랑 요 아래쪽을 향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. 찾은 거. 그럼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은 복잡하니까 파랑으로 합시다. 아무선이나 요 점을 지나는 아무선, 요 앞에서 모든 선이랑 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선의 대표적인 아무선을 찍어 보겠다는 소리. 그었을 때 요 교점이랑 요 꼭대기랑 만나는 요렇게 표현하고, 요렇게 표현하고, 요렇게 표현하고, 요렇게 표현하고, 요렇게 표현하고,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요 아래쪽으로 향한 요 삼각형이랑 아무 선 찍었을 때 만나는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은 이 둘은 합동입니다. 왜 합동일까? 요 변이 당연한데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죠? 얘는 공통변이지. 아까 이거 위에 빨강이랑 아래 빨강이 합동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각이랑 이 각은 대형각으로 같잖아. SAS에 의해서 얘는 파란색 두 개는 합동이에요. 파란색 두 개가 합동이면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얘랑 두 개가 길이가 같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마지막으로 구별 좀 됐으면 좋겠네. 요 흰색 삼각형이랑 요 흰색 삼각형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. 합동이잖아. 얘가 합동이라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뭘 알려주느냐면 여기가 90도라는 사실. 얘가 90도죠. 왜? 직선 위에 합동인 두 삼각형이 있으니까. 그래서 마지막으로 G라는 이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랑 90도의 에어를 이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직선이랑 90도면 여기에서 아무 직선을 그어도 얘랑 얘가 여기가 지금 G라고 한다. 오, 얘도 90도라는 거를 방금 증명을 했잖아요. 그래서 모든 직선과 90도라는 방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되죠. 요 직선과도 90도고 이렇게 그어도 요 증명에 의해서 90도가 돼요. 얘가 또 G 역할을 해주면 되죠. 그래서 그러면 L이랑 알파 위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 아무거나 그어도 이제는 뭐가 되겠다? 수직임을 증명을 했으니까 필요한 거는 두 직선만 있으면 돼요. 두 직선만. 많이 중요합니다. 가령 직육면체가 있는데 당연한 사실을 한번 물어볼게요. 당연한 사실을 뒤에 나오지만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이 밑면이랑 이거 아무리 봐도 90도지 않겠나? 근데 왜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 건데? 왜 90도인데? 90도라고 증명할 수 있냐?
얘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90도, 얘 90도인 걸 알잖아. 그러면 여기 중간에 찍었을 때 이거랑 요랑 90도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? 원래 그 수직이 된다.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평면 내에 모든 직선과 90도여야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였잖아.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를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는가? 얘랑 얘가 90도를 알아야지만 이거랑 바닥이랑 90도야 이렇게 말을 하겠는가? 그래서 여기 증명에 의해서 정리에 의해서 얘랑 90도인 거 알고 얘랑 90도인 거 알잖아. 그러면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직선과는 90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이 정리가 중요한 겁니다. 얘랑 90도, 얘랑 90도니까 이거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직선은 90도죠. 그 직선 중에는 얘도 포함이 돼요. 꼬인 위치. 얘도 포함이 되고 땡겨와도 괜찮지만 평면상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랑 이거는 90도가 될 수 있습니다. 왜? 요 정리에 의해서. 이 증명에 의해서.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막 세부적으로 암기해야 될 건 아니라서 색칠로 표현을 했는데 의외로 식은 좀 짧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물쩍 이야기를 했는데 직선 L이 알파랑 수직이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을 요 길을 지나도록 당겨오면 되는 거잖아. 가령 요쪽에서 해볼까? L이 이제 알파랑 수직인 걸 알게 되었어. 그러면 G가 여기 안 있고 멀리 있네. 여기 멀리 있네. 그럼 얘를 만나도록 당겨오는 거는 각에 영향을 안 줬잖아. 당겨오면 되는 거잖아. 또는 아니다. 거꾸로 L이랑 두 직선이 수직이 되면 알파 내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. 얘가 지금 우리가 여기 증명을 위해서 데리고 온 G라는 게 요 교점을 지나는 G 이야기거든. 맞죠? 요 순서대로 해봅시다. 얘랑 수직이야. 그럼 얘랑도 수직이겠네? 맞아. 얘랑 수직이야. 그럼 G가 평행이동을 막 하면, 요렇게 평행이동 하면 평면상의 평행이동이니까 이 모든 직선과 L은 수직일 것이다.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.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이면 직선 L은 평면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. 평행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. 공간에서 세 직선과 평면 알파 베타가 있는데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거 고르세요 해서 이거 문제 풀 때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그리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요 중에서 생각하면 돼요. 두 직선이 평행하고 두 직선이 또 평행하면 나머지 두 직선도 평행한가요? 그래서 기억은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한 것 중에 요 위에 있지 않은 다른 거 하나 좀 데리고 오면 이거랑 평행하다라는 것은 안 만난다는 걸 그림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맞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직선이 수직이고 같은 요 M에 대해서 또 수직이면 이거는 이거랑 요거 수직인 거고 얘랑 얘가 수직이 된다고 해서 이 둘이가 평행하냐? 그건 아닌 거잖아. 맞죠? 수직이고 수직이라고 해서 또 수직이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얘랑 수직인데 요거랑 요 평면상에 있는 아무거나 뭐 이런 직선 해볼까? 요렇게 가는 거 요렇게 가는 것도 얘랑 수직이잖아. 근데 이거랑 수직이냐면 그건 또 아니잖아. 아니죠. 그래서 이 둘이가 수직이라고 해서 평행이냐 틀린 말이고 수직이다 또 틀린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. 그 다음에 직선이랑 평면이랑 평행하고 그 직선이랑 평면이랑 평행하면 둘은 평행하다. 좋은 예가 여기 직육면체 있죠. 이 직선이랑 요 알파면 평행합니다. 안 만나잖아. 밑에 면도 평행합니다. 안 만나잖아. 그렇다고 이 둘이 평행하냐? 그건 아니지.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되고. 직선이랑 직선이 수직이고 직선이랑 평면이 평행하면
두 직선이 수직인데 두 직선이 알파랑 M이랑 알파랑 평행해요? 안 만나요? 라고 하면 그렇다면 L이 알파랑 수직이냐? 아니다.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. 그래서 틀린 예시를 우리는 직유면체에서 찾기가 굉장히 쉽잖아요. 이 말은 이해됩니까? 리얼은? 두 직선이 수직이고 한 직선이 알파랑 안 만나요? 평행해요? 라고 하면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던 L이랑 얘는 수직인가요?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버리면 얘는 맞는 말처럼 보이겠지. L이 만약에 여기 온다면. 이런 L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건 틀린 말이네. 항상 맞는 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다. 그래서 직류면체에서 이런 거 발레는 꼭 찾으시도록. 자, 이것도 그림에서 바로 봅시다. EB랑 CG가 어디 갔나요? CG.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으면 평행이동이 가능하다죠. 그래서 요 CG를 어디 BF로 당겨오면 결국 이거랑 요거랑 각이 얼마인가요? 물어보는 거랑 같잖아. 여기가 정류면체니까 요거 반 잘랐으니까 얘는 45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당겨와서 보니까 얘는 45도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EB가 여기네요. EB랑 AC는 여기 있네. EB를 여기로 당겨올까요? 애매하다. 여기로 당겨봅시다. 이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A랑 C랑 연결하고 C랑 H랑 연결을 했는데 A랑 H랑 이거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될 것 같아요? 정삼각형이죠. 그래서 얘는 60도예요. 그림이 좀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얘 변이랑 이 변이랑 다 대각선인 거잖아요. 평면 대각선. 그래서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는 정삼각형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AD랑 EB 이것도 EB 쓰네. EB는 AD가 여기 있는 모든 면이랑 다 수직이죠. 왜냐하면 AB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AD는. 그래서 EB는 요 평면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90도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. 이렇게 해서 각을 결정합니다. 공간에서는